치열했던 프리저와의 전투가 끝나고 지구인들은 잠깐이지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포른과로부터 오공이 남이크별에서 생존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공은 1년이 지나도록 지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평화를 즐기고 있을 때쯤 오번과 크리링은 엄청난 기가 지구로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는 이들에게 매우 낯이 익었습니다. 남이크별에서 질리도록 느꼈던 프리저의 기와 같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카카로트의 야로! とどめを刺さなかったな。この木は本当にフリーザなのか。俺が間違えるとでも思っているのか。 남이크별에서 프리저를 상대했던 전사들은 이 기의 정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한 우주선이 지구로 오고 있었고 あれが地球だよ。どうやら僕をこんな目に遭わせたスーパーサイヤ人より 어딘가 다시 익은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프리저의 외모와 너무 닮았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로봇으로 개조된 메카 프리저와 그의 아버지이자 한때 혹성 베지터를 다스렸던 콜드 대왕이었습니다. 오공과 싸울 당시 신체가 훼손된 상태에서 남이크별의 폭발에 휩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아 메카 프리저로 개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전투력도 엄청나게 향상된 상태로 말이죠. 프리저 일당이 지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천진반, 야무치, 베지터도 한 곳에 모였습니다. 피콜로도 어느새 와 있었죠. 오반과 크리링도 도착합니다. 피콜로의 외침과 함께 마침내 도착한 프리저의 우주선. 엄청난 기를 풍기고 간 프리저 일당을 보고 제트 전사들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크리링, 오반, 베지터는 남이크별에서 많이 느껴보았지만 야무치, 천진만, 차오즈는 듣도 보도 못한 기였습니다. お前たち、そんな奴と戦っていた。はっきり言ってやろうか。 난데없이 팩폭을 날리는 베지터. 프리저는 지구에 오는 길에 오공의 우주선과 마주쳐 오공이 몇 시간 후 지구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프리저는 오공이 도착하기 전에 지구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오공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들 앞에 검을 맨 한 미소년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청년은 놀랍게도 프리저의 정체를 알고 있었으며 남이크별에서 제트 전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를 죽이겠다고까지 합니다. 게다가 프리저는 남이크별 때보다 훨씬 파워업이 된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본인이 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칼질 몇 번으로 프리저의 부하 다수를 쓰러뜨립니다. 멀리서 이 기를 느끼는 제트 전사들도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죠. 스파 사이야진은 손고쿠さん 1人じゃない. 그리고 자신도 초사이어인이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년, 그리고 PTSD 발동하는 프리저. 이 청년은 보란듯이 초사이엔 변신에 성공하고 온몸이 얼어붙어버린 프리저. 프리저는 이 청년의 기술을 피하긴 했으나 청년의 다음 공격에 의해 그대로 두둥강 나 버립니다. 야무지게 요리하고 뒤처리까지 잊지 않는 청년. 그리고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제트 전사들도 말도 안 되는 이 장면을 보고 경악하였습니다. 프리저의 사업 능력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청년을 스카우트하려는 콜드 대왕.
하지만 청년은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제안을 거절하였고 자신의 제안이 먹히지 않자 갑자기 청년의 검을 극찬하며 검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는 콜드 대왕. 청년은 순순히 검을 전달하였고 それにしてもお前がフリーザを倒せたのはこの剣があったからこそだ。つまりお前はこの剣がなければわしに勝つことはできん。 본심을 드러낸 콜드 대왕은 청년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どうやら剣だけではなかったようだな。待て！ 콜드 대왕은 청년으로부터 받은 검으로 그를 공격했지만 청년은 프리저를 쓰러뜨린 게 단순히 검뿐만은 아님을 증명하며 콜드 대왕마저 손쉽게 무찌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초사이어인 변신해 프리저 일당까지 손쉽게 물리치더니 오공이 곧 올 거라며 같이 마중 나가자고 하죠. 이들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트 전사들은 청년이 말한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どうしてお父さんのことを知ってるんですか？僕も話で聞いたことがあるだけでまだ会ったことはないんで。貴様は一体何者だ？どうやってあんなパワーを身につけた？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일관된 답변만 하는 청년. 何をさっきからジロジロ見てやがるんだ。貴様がもし本当にサイヤ人だったら 베지터는 뜬금없이 나타나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해 프리저를 물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는 이 청년이 그저 띠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말한 시간과 장소에 오공이 도착합니다. 오공은 어떻게 이곳에 착륙할 것이라는 걸 알았는지 물었고 부르마는 이 청년이 말해주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이 청년의 정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죠. フリーザたちはオラの宇宙船を発見していつオラが地球へ着くか分かってたみてえだが、それにしてもフリーザたちを倒したの誰だ？フリーザたちはそいつがやったんだ。 청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해 프리저를 쓰러뜨렸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관심을 갖는 오공. 이 청년은 오공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같이 자리를 옮기자고 합니다. 悪いな、ちょっと待っててくれ。あいつはナメクセでやっつけておくべきだったんだ。 그리고 이 청년은 프리저는 원래 오공이 쓰러뜨려야 했지만 시간의 오차가 있어 왠지 무리일 것 같아 자신이 쓰러뜨렸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오공은 야드레드라는 별 사람에게 순간이동이라는 기술을 배우느라 지구 복귀에 늦었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와 관련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청년. 청년은 오공에게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해달라 부탁하고 오공도 그 부탁을 순순히 들어줍니다. 청년의 바람대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한 오공. 청년도 함께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합니다. 청년은 실례한다며 말한 뒤 오공에게 검으로 공격하는 신용을 했지만 오공은 미동이 없었습니다. 살기가 없어 보여 피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주는 친절한 오공씨와 이번엔 진짜 공격하겠다고 말하는 청년. 프리저도 쓰러뜨렸던 그 검을 오공은 단지 검지손가락만으로 방어해냅니다. 트랭크스는 오공을 진심으로 리스펙하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트랭크스. 20년 후에 미래에서 왔으며 베지터의 아들이기에 초사이어인으로의 변신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랭크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 3年後の5月12日午前10時頃南の都の南西9キロの地点の島に恐ろしい2人組が現れます。いわゆるサイボーグというやつです。 오공이 무찔렀었던 레드리본군에는 닥터 캐로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살아남아 연구를 계속해왔고 엄청난 위력의 사이보그 2인조를 만들어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보그 2인조는 자신을 만들어준 닥터 캐로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20年後に戦士は僕一人しか残っていないんです。3年後の戦いで父ベジータ
그리고 20년 후의 미래엔 인조인간들에 의해 모든 전사들이 살해당해 전사는 자신밖에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트랭크스의 스승 오반도 결국 4년 전 인조인간에게 살해당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피콜로가 죽었으니 드래곤볼도 없는 상황, 전사들을 살릴 수도 없었죠. 待てよ、オラはどうなったんだ。オラもやら。あなたは今から守る。 그리고 오공은 싸우기 전 병으로 죽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주는 트랭크스. 死んじまうのが悔しいな。戦いてよ、そいつらと。戦えないのか。そんな 심장병으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오공. 트랭크스는 그런 오공을 보며 진정한 사이어인의 전사라고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생기는 특효약을 오공에게 전달해주죠. タイムマシン作って。 트랭크스의 엄마가 부르마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오공. 베지터와 부르마가 부부라는 사실을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喋っちゃって。 이 사실이 공유되면 역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트랭크스는 신신당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트랭크스는 3년 뒤 타임머신이 왕복 에너지가 충전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떠나버립니다. 지구인보다 몇 배나 뛰어난 청각으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피콜로는 오공에게 모두에게 중대한 이야기니 말하라고 합니다. 트랭크스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외하고 말이죠. 피콜로는 트랭크스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했고 모두는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色を隠せなかった。父さん、母さんの言ってた通り、強くプライドが高く、厳しく、そして寂しそうな人でしたね。どうか死なないで。若い母さんも頑張ってください。 과거의 부모에게 자신의 바람을 독백으로 표현한 뒤 미래로 돌아가는 트랭크스. 俺は修行するぞ。俺もやるぞ。 제트 전사들은 3년 뒤에도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수련에 임하기로 합니다. カカロット、教えろ。 궁금한 걸 참지 못한 베지터는 트랭크스가 가자마자 오공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곳에 긴유특전대가 타고 온 5개의 작은 우주선들이 있었고 무작정 출발 버튼을 눌렀던 오공은 긴유특전대가 공격 중이던 야드레트 별로 가게 된 것이죠. ほら、がむしゃらにスイッチを押して。 그렇게 오공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야드레트 별에서 1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순간이동이라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3年後の5月12日 트랭크스와 오공의 대화를 들었던 피콜로는 일행들에게 인조인간이 도착할 시간을 말해주며 1시간 전에 보자고 합니다. 오공은 피콜로와 함께 생활하며 수련하기로 하죠. クリリン亡霊じゃ。さっき悟空の亡霊が現れてわしのメガネを。 손오공 귀신에 놀라버린 부천도사. 베지터는 프리프 박사에게 300배의 중력실 제작을 요청합니다. カカロットのやつは100倍の重。 あんたよそ見してないでちゃんとやりなさいって。 그렇게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수련을 하면서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중간에 이런 장면에서 이런 아이가 탄생하기도 하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일행들은 약속한 장소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르마는 다행히 역사대로 베지터의 아들 트랭크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야지로베는 오공에게 선두를 전해주고 바로 자리를 떠버립니다. 10時はとっくに過ぎているのに敵の気配が全く感じられん。でも10時頃って言ったのよ。今10時17分だからまだわかんないわよ。
それにしても強い気などまるで感じられない。 예상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적이 나타나지 않자 모두가 의문을 갖고 있던 그때 見ろ、何かいるぞ。あれが攻撃したんだ。 무언가가 야주로베가 타고 있던 비행선을 공격했습니다. 인조인간에겐 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에 일행들은 나누어 직접 눈으로 찾아다니기로 합니다. 다행히 야주로베도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을엔 트랭크스가 말했던 인조인간이 등장했습니다. あんたらは見なかったか。殺人をやらかした2人組。 Z 전사들 중에선 야무치가 제일 먼저 인조인간을 발견하고 일행들에게 전달하려 하지만 순식간에 제지당해버립니다. 야무치의 기가 급격하게 줄어든 걸 느낀 일행들은 모두 그 장소로 이동하였고 다행히 야무치를 구합니다. いいだろう。だがわざわざ移動することはない。 아무도 없는 장소를 손수 만드는 인조인간 클라스. Z 전사들과 인조인간들은 장소를 옮기는데 그때 인조인간에게 호되게 당한 야무치가 인조인간들은 파워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정보를 말합니다. さあ、戦う前に教えろ。なぜオラたちのことを知ってんだ。 그렇게 다같이 근처의 섬으로 이동했는데 지나치게 숨을 몰아쉬는 오공을 보고 의문을 갖는 천진반. ずっと貴様を偵察していたのだ。天界史武道会の時もピッコロやベジータたちとの戦いの時もだ。いかにすれば孫悟空を倒すことができるか。そうだ。 닥터게로는 레드 리본군을 멸망시킨 오공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파이 로봇. 하지만 이 데이터는 지구에서 베지터와 싸웠던 게 가장 최신 데이터였고 가장 전투력이 많이 상승했었던 나메클별에서의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닥터게로의 엄청난 실수였죠. 그렇게 곧바로 초사이언으로 변신한 오공은 오공은 최종일간 인조인간 19호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상하게도 인조인간 19호의 상태는 멀쩡하였고 점점 지쳐가는 건 오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공과 함께 3년 동안 수련한 피콜로와 오버는 오공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야무치가 말한 대로 인조인간 19호는 손바닥으로 오공의 에너지파를 흡수해버립니다. ソン！気候派の類は撃つな！こいつら気を吸い取るらしいぞ！手からな！ 에너지를 흡수당한 후 분위기는 역전되었고 오공은 인조인간에게 계속 밀리고 있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계속 심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버는 트랭크스가 말했던 심장병 때문임을 알 수 있었죠. 크리링은 단순히 기를 빼앗긴 이유라 생각해 오공에게 선두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선두는 전혀 듣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초사이어인 변신마저 풀려버립니다. 인조인간에게 당하고 있는 오공을 구하려다 되려 피콜로까지 빈사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구세주 베지터가 등장합니다. 기습하기 위해 기절한 척하고 있었던 피콜로도 베지터가 왔다는 소리에 눈을 뜨죠. 그리고 자신의 목표는 언제나 카카로트라며 오공을 피콜로에게 걷어차버리는 베지터. 야무치는 오공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고 갑자기 냅다 초사이 여인으로 변신해버리는 베지터. 그는 오공을 향한 열등감에 대한 분노에 의해 초사이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좀 전의 오공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인조인간을 패버립니다. 한편 인조인간 19호는 베지터의 팔을 붙잡는데 성공하고 그의 기를 흡수하려 하는데 베지터는 오히려 그 팔을 힘으로 뽑아버렸고 인조인간은 더 이상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くらえ！こいつがスーパーベジータのビッグバンアタックだ！ 초간지 빅뱅 어택으로 19호를 물리치는데 성공한 베지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인조인간 20호는 급히 바위산에 몸을 숨깁니다. 기도 느껴지지 않는 상대라 베지터는 답답한 마음에 에너지파를 날리지만 인조인간 20호는 그 기를 바로 흡수해버립니다. 見つかりはせん。全員の位置を把握してるんだ。ではエネルギーをいただくぞ。 그리고 20호는 베지터 다음으로 강한 피콜로를 기습하는데 성공하고 그의 기를 모두 흡수하려 할 때 피콜로의 텔레파시를 전달받은 오반이 피콜로를 구해줍니다. 다시 제트 전사들에게 둘러싸인 20호. 선두를 먹은 피콜로는 25를 압도했습니다. 遅かったか。悟空さんたちも人造人間もどこにもいない。 왕복 에너지를 겨우 채운 트랭크스는 과거로 돌아왔는데 인조인간 19호의 머리를 보고 무언가 잘못됨을 감지합니다. 때마침 트랭크스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俺の鍵と同じ名前。同じ名前だ。 베지터도 이 소년의 정체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誰なんですか？あいつは。あいつと戦っていたんでしょう。お前の言ってた人造人間だろう。違う？違うだろ。 인조인간 19호와 더불어 25 또한 트랭크스가 알고 있던 인조인간과 달랐습니다. 그때 부르마와 야지로베가 도착했고 貴様らには絶対に勝ち目がないと言ったのは本当だ。17号と18号 20호는 17호와 18호가 곧 올 거라 말하며 주변을 날려버립니다. 부르마의 비행선은 폭발에 휩쓸렸지만 미래 트랭크스 덕분에 목숨은 구하게 됩니다. 今あなたは助けなかったんですか？何？あなたの奥さんと子供でしょう。俺はそんなことに興味はないんだ。邪魔だ、引っ込んでろ！ 아버지의 인성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고 당황한 트랭크스. 今の変なジジイが人造人間なの？あいつ多分ドクターゲロ本人よ。 과학자인 부르마는 곧바로 25가 닥터 게로임을 알아보고 그가 자기 자신을 개조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새로운 존재들이 등장하는 걸 본 트랭크스는 역사가 상당히 뒤틀렸다고 생각합니다. 奴が17号18号と言っていたな。おそらくそいつらがお前の言う人造人間だ。17号は長い黒髪の少年です。首にスカーフを。18号は可愛い女の子タイプ。 자신이 알고 있는 인조인간 17호와 18호에 대해 설명하는 트랭크스. ロットなど待つ必要はない。この俺もスーパーサイヤ人になった。同じスーパーサイヤ人ならエリートである俺の方が数段上に決まっている。邪魔だ、どけ！俺も行く。嫌なやつだが二度とお父さんを死なせは。 부르마에게 위치를 듣고 닥터 게로의 연구소로 향하며 베지터와 그를 말리려는 트랭크스. 그리고 아들의 미래 모습을 보고 기분 좋아진 부르마. 男になるんじゃない。よかったわ。目つきが悪いから心配しちゃったわよ、お母さん。ねえごはんくん、もうちょっとスピード出していいわよ。 무슨 일인지 스피드를 못 내는 오반.
確かこの近くの山の洞窟なんだ。 크르링, 피콜로, 천진만은 닥터 게로의 연구소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서 연구소를 찾기로 하고 발견할 경우 길을 발산시켜 일행에게 신호를 전달해 주기로 합니다. 닥터 게로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ここだ。やっと戻れた。 닥터 게로가 연구소 안으로 들어간 걸 본 크리링은 곧바로 제트 전사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깨어난 17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잘 고쳐진 것 같다며 내심안심하는 닥터 게로. おはようございます。ドクターゲロ様。 18호도 닥터 게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17호, 18호가 잘 고쳐졌다고 생각한 게로 박사는 이들에게 제트 전사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게로 박사의 연구소 입구에 도착한 일행들은 출입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베지터와 트랭크스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안에서는 게로 박사에게 복종할 줄 알았던 17호가 게로 박사의 컨트롤러를 빼앗아 부셔버립니다. 건물 안에서 인조인간의 목소리가 들리자 트랭크스는 일단 자리를 피하자고 하지만 베지터는 그를 무시하고 철문을 박살내버립니다. 16号か。ちょっと大型だしね。どこが違うのかな。 18호가 관심을 갖는 16호라는 존재는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조차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どういうことなんだ。面白そうだな。動かしてみろよ18号。 그리고 게로 박사는 그를 깨우는 것을 극구 만류합니다. 결국 18호는 16호를 깨워버리고 그와 동시에 게로 박사는 17호에게 가슴을 관통당합니다. 머리까지 날아가 버리는 게로 박사. 스위치 오세. 미래에서 몇 번이고 인조인간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트랭크스는 또 다른 인조인간이 움직이기 전에 이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인조인간들은 너무도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뜬 16호. 이들은 모두 게로 박사의 의지대로 오공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공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인조인간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버린 베지터는 계속적으로 자신을 막는 트랭크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쓰레기 짓을 하며 인조인간을 쫓아갑니다. 한편 오공은 심장병에 의해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야무치가 오공에게 약을 전달해 주었고 다행히 약을 먹자마자 상태가 많이 호전됩니다. 수련을 통해 자신감이 하늘 끝까지 승천해버린 베지터는 이들 앞에 홀로 당당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18호가 베지터와 싸우겠다고 하죠. 18호의 힘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19호, 25를 상대로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줬던 베지터지만 18호에게는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트랭크스와 제트 전사들. うっとうしい奴らどもだ。貴様らなんぞが役に立つ相手だと思うのか。 이번에는 베지터가 18호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宇宙人とはいえ生身の人間でここまでや 멀쩡히 살아있었고 베지터를 한 번 더 긁는 여유까지 보여주는 18호. 殺されるぞベジータ。敵はまるでパワーが落ちないがベジータ 피콜로의 말대로 전세는 18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베지터는 18호에게 머지나게 얻어맞았고 트랭크스가 베지터를 구하기 위해 나서보지만 18호에겐 상처 하나 주지 못하고 17호의 일격에 쓰러져 버립니다. 피콜로와 천진반도 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보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털려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중 가장 강했던 베지터조차 초사의 여인이 풀려버립니다. 하지만 인조인간들은 제트 전사들을 죽이지 않았고 선두로 일행들을 살리라고 말해줍니다.
기습적인 플러팅에 당황해버린 크리링. 이는 나중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일행들은 선두에 의해 다시 체력을 회복했고 자신들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린 베지터는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알고 있던 인조인간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하는 트랭크스. でピッコロお前はどうするつもりなんださあなおい教えろよ仲間 동료라는 말에 급발진하는 피콜로. 그리고 자리를 떠버리는데 ピッコロはあっちの方向に飛んでいった神様んとこだ 피콜로와 수없이 승서고락을 함께했던 크리링은 피콜로의 의도를 명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ピッコロは相当に腕を上げてるからとびっきりの戦士に 하지만 피콜로와 신이 합쳐질 경우 드래곤볼마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드래곤볼은 없어질 운명이었습니다. どっちにしてもドラゴンボールはなくなっちまうんだぜ 그리고 크리링의 예상대로 신에게 찾아온 피콜로. する日がやってくるとは思ってもいなかったがな 신은 합체는 동의하지만 정말로 꼭 합체가 필요한지 상황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고 합니다. あの3人が本当に地球に害を及ぼすかどうか戦いを仕掛けたのはトランクスの知ってる未来の人造人間とここで出会った人造人間とは少し様子が 이래저래 팩폭을 날리며 피콜로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신. じゃあ何か 피콜로는 신의 뜻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지구인 최강자 크리링에게 부상을 입히는 전투력 130의 치치 클라스. 크리링은 야무치와 치치에게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もっと恐ろしい3人の人造人間が 일행들은 급히 비행선에 타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뒤늦게 집에 도착한 오반도 일행들과 함께 이동하기로 하죠. 飛行機に乗ってくれこんなもんじゃない俺はベジータだ 베지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홀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마는 크리링과의 통화를 통해 자신의 회사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 그 물건엔 캡슐 코퍼레이션이라 써져 있었고 자세히 보니 트링크스가 타고 왔던 우주선과 똑같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우주선은 부서진 상태로 있었다고 하죠. いえありますよ 하지만 트랭크스의 우주선은 호이포이 캡슐 안에 있었고 부르마는 사진을 팩스로 보내주게 되는데 トランクスこれ 분명히 그 우주선은 트랭크스가 타고 온 것과 같았습니다. 트랭크스조차 같다고 말하죠. 부르마는 트랭크스에게 우주선의 위치를 말해주고 트랭크스 5번 부르마는 우주선이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우주선에 도착한 트랭크스. 부르마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これが俺が乗ってきて 그리고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과 손상돼 있던 우주선을 비교해 こ 봅니다. の古びた方はあんたのじゃないわけだ 트랭크스는 이 우주선도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이랍니다. 希望 자신이 쓴 희망이라는 단어까지 그대로 있었죠. こっちに 우주선 안에선 알로 추측되는 껍질 형태의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트랭크스는 우주선의 시스템을 체크하고 やってきたのは 자신이 온 미래보다 3년 후의 미래에서 이 우주선이 도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今から約4年前 이 우주선은 트랭크스가 오기 1년 전부터 이미 지금 시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숲에서 엄청 큰 곤충 형태의 껍질을 보게 됩니다. でかいな何なんだこいつ 아까 알에서 나온 녀석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そいつが成長して抜け殻から出た 또한 체액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껍데기를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들은 곧바로 자리를 뜨기로 합니다. 一体何がどうなっているんだわからないさっぱりわからないこの4年間の妙な胸騒ぎはやはり人造人間のせいではなかった。とてつもない生物がこの地球のどこかに存在するということだ。 이 모든 것을 신기해서 지켜보던 신은 피콜로와 합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私が神を捨て戦士として役に立たねばならぬ日がやってきそうだ。 부르마는 집으로 복귀 중 진저타운이라는 도시에서 주민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아까 그 곤충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크리링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チャンネルでもやってると思うけど住民1万5千人余りが突然消えてしまったここジンジャータウンに 이미 진저타운엔 1만 5천 명이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クリリンこ
このニュースを見て答えてくれない？ 갑자기 TV 송출이 중단되었고 급하게 다른 채널로 바꿔보는데 카메라는 뒤집어진 채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은 곧바로 피콜로와 합체하기로 하죠. いろいろ世話になったな、ミスターポポ。 그리고 피콜로와 합체하는 신. 비로소 피콜로와 신은 한 몸이 됩니다. 카타츠의 자식이자 이름 모를 나메크인으로 돌아간 피콜로. 무언가에 의해 인간들이 실종된 것을 뉴스로 본 트랭크스는 홀로 그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진저타운에 도착한 피콜로, 홀로 거리를 배회 중 무언가에 인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물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괴물은 모두의 예상과 맞게 껍데기의 그것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わしはこの町で一番の金持ちなんだ。金ならいくらでもやるから助けろ。言葉がわかるとは思えんが 피콜로는 괴 생명체에게 사람을 살려주라고 말합니다. 괴는 피콜로의 말대로 사람을 살려주는 듯 보였는데 살려주기는커녕 꼬리로 사람을 흡수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피콜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정체를 물어보는 피콜로.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않았고 신과의 합체로 엄청난 파워업을 한 피콜로는 전투에 돌입하기로 합니다. 초간지 피콜로 등장. 싸움은 분명 피콜로가 압도하는 듯 했지만 이 생명체는 피콜로의 기술 마검 광설포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었죠. 貴様がとてつもない化け物と感じたのは勘違いとは思えん。なかなかやるではないか。 이 생명체는 갑자기 완전체라는 말을 하고 신의 지력을 갖고 있는 피콜로는 이 생명체가 사람들을 흡수한 이유가 완전체가 되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答えろ！貴様をタイムマシンでこの時代に送り込んだのは誰だ！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은 본인이었고 신체의 크기 때문에 알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생명체. 그리고 그는 마검 광설포에 이어 에네르기파까지 사용합니다. 피콜로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셀에게 붙잡혔고 팔 한쪽을 셀의 꼬리에 찔려버립니다.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팔 한쪽을 못쓰게 돼버린 피콜로. 하지만 그는 지뢰가답게 술을 굴립니다. 승리를 확신한 그는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生み出したのはドクターゲロの使っていたコンピューター。その昔ドクターゲロは戦闘の達人たちの細胞を集め、その細胞を合成させた時間がかかりすぎるために途中で断念した。しかしコンピューターはその作業をそのまま손오공, 피콜로, 베지터의 세포는 베지터 일당이 지구에 침략했을 때 얻어냈으며 운 좋게 프리저와 콜드 대왕이 지구로 왔기에 그들의 세포 또한 손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로봇이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피콜로는 뒤늦게 로봇을 박살내지만 이미 이 세계에서도 모든 세포를 모아 셀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죠. 게다가 셀을 만드는 컴퓨터는 게로 박사의 연구실 지하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셀이 완전체가 되기 위해선 특수 생명체 2개를 흡수해야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17호와 18호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셀이 있던 미래에는 17호와 18호가 존재하지 않았고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로 오려던 트랭크스를 기습하여 본인이 과거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미래의 트랭크스는 긴급 제동장치로 인조인간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과거로 오려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모든 정보를 얻게 된 피콜로는 남의 교인의 재생 능력을 통해 팔을 회복시킵니다. 셀은 피콜로와의 대화를 통해 이 세계는 드래곤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트랭크스와 크리링도 이곳에 오게 되었고 냅다 태양권까지 갈기는 셀. 그리고 그 사이 셀은 기까지 숨겨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셀은 피콜로와의 싸움을 통해 아직은 힘이 모자람을 느꼈고 더 많은 인간들을 흡수하여 좀 더 전투력을 올린 후 인조인간들을 흡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분노의 신콜로. 지나가던 베지터도 세워버리는 신콜로의 놀라운 파워. 今ここで何があったのかを。天津飯もこちらへ向かっているようだ。奴が着いたらまとめて話す。 사실 베지터는 다른 것보다 피콜로가 강해진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ピッコロさんは神様と再び合体したんだそうです。 오공에 이어 피콜로에게까지 좌절감을 느낀 베지터. 비로소 천지방까지 도착했고 피콜로는 셀에게 들은 모든 정보를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지터는 초사의 여인을 초월하여 셀과 인조인간들을 모두 처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라며 쿨하게 떠나버리는 베지터. 크리링과 트랭크스는 이 시대의 닥터게로 연구소로가 또 다른 셀이 태어나기 전에 컴퓨터를 파괴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하로 가는 입구를 찾았고 그곳엔 셀이 말한 대로 또 다른 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랭크스는 그곳에서 17호의 설계도까지 획득하고 이것을 부르마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17号の弱点がつかめるかもしれませんよ、クリリン。 그렇게 이 시대의 셀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트랭크스는 설계도를 크리링에게 전달하고 본인은 베지터와 함께 수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테트 전사들은 셀에게 몰래 접근하기 위해 비행선을 탔습니다. 그 사이 거북아웃에서 오공이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꿈에서 본 오공은 베지터가 했던 말대로 초사의 여인을 초월할 수 있도록 수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순간이동으로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온 오공. ほら今のままじゃ人造人間にもセルってやつにもとても勝てやしね。だからご飯連れて修行行ってくる。たった1日で1年の修行ができるところへな。精神と時の部屋へ行く気だな。 오공이 말한 하루가 1년과 같다는 그 공간은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베지터와 트랭크스도 함께 가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봤는데도 냅다 꺼지라 하는 베지터 인성. 오공은 정신과 시간의 방에 대해 말해주고 한 번에 2명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니 베지터는 트랭크스와 들어가도록 말해줍니다. 포포가 정신과 시간의 방까지 안내해주었고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들어가기로 합니다. お先に悟空さん。頑張れトランクス。ベジータと仲良くしろよ。 暑い。 그곳은 덥고 중력도 지구의 몇 배나 되며 何倍なんだこれは。 끝이 없는 새하얀 공간이었습니다. ただの真っ白な空間だ。 만족하는 베지터와 여기서 베지터와 1년간 생활할 생각에 갑갑한 트랭크스. 그리고 거북아웃에서 일행들이 쉬고 있을 때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청객들은 바로 인조인간들. とっとと帰るんだな。孫悟空はここには。教えなければ無理にでも吐かせるつもりだが。 피콜로는 무의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를 모으는 피콜로.
16호는 보통 피콜로가 아님을 느낍니다. 신과 합체한 피콜로는 전과는 말도 안 되게 강해져 있었죠. 하지만 많은 인간들을 흡수한 셀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크릴이 인조인간들 체내에 있는 긴급정지 회로를 작동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져다 주겠다는 부르마. 하지만 어쩐지 크릴링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콜로와 17호가 한참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는 피콜로. 어느새 셀이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戦いに気を取られて気がつかなかったか。この私が17号18号と合体し完全体になる日が。 하지만 셀도 16호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どちらにしても過去のモデルだ。無視してもよかろう。 엄청나게 강해진 셀 때문에 피콜로는 온몸이 떨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一体何人の命を犠牲にしたのだ。私のパワーの一部になれたのはむしろ光栄という。 천진반은 피콜로를 도우러 떠납니다. 役に立たなくてもここでじっとしているよりはマシだ。戻ってこい。17号、そいつは貴様を殺して自分に吸収する。피콜로 덕에 다행히 협수를 피하게 된 17호. 피콜로는 17호에게 셀의 정체와 그의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줍니다. 16호는 17호에게 승산이 없다며 도망가라고 하지만 お前だけでも逃げろ、18号。 오직 16호만이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편 피콜로의 최후의 공격에도 셀은 너무나도 멀쩡히 살아있었고 제일 강했던 피콜로는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17호가 셀에게 당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16호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お前たちはいいやつだ。人間も動物もいたずらに命を奪わなかった。 셀이 17호를 흡수하려 할 때 회심의 미소를 짓던 16호는 셀을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何をしてるんだ16号。まさか戦うつもりなのか。 이미 사이즈 나온 16호의 치료. セルはほぼ五分と五分の力。 이들의 싸움은 정말 호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에서 창조된 기계 그 자체인 16호는 셀이 흡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꼬리 자르기에도 성공한 16호. これでもうお前は17号たちを吸収できない。 하지만 셀에게는 피콜로의 세포가 들어있었고 꼬리는 완벽하게 재생됩니다. お前が完全体になるのを阻止するには息の根を止めるしかないということか。 16호의 로켓 펀치에 꽤나 타격을 입은 셀. (16호의) 전투력은 정말 강했습니다. 셀을 아예 담궈버리는 16호. 16호는 셀은 아직 죽지 않았다며 17호에게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자기 손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겠다며 16호의 제안을 무시합니다. 그때 17호의 뒤에서 셀이 나타났고 셀은 17호의 흡수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1차 형태의 변신으로 성공합니다. 16호는 18호를 데리고 도망가보지만 눈 깜짝할 사이 16호 앞에 도달한 셀. 16호의 회심의 일격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16호마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고 今度はお前の番だ 그렇게 셀이 18호마저 흡수하려 할 때 본인의 시그니처 자세를 잡은 천진반은 기공포의 업그레이드 버전 신기공포를 발사합니다. 인조인간들에게 도망가라고 외친 천진반은 셀이 올라오자 또 기공포를 날립니다. 16호와 18호를 구하기 위해 길을 전부 소모한 천진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순간이동을 통해 셀 앞에 나타난 오공은 하루만 기다리라며 통보를 날립니다. 그렇게 오공은 천지반과 피콜로를 데리고 귀환하는데 성공합니다. 크리링은 부르마와 만나 정지 컨트롤러를 전달받습니다. 다만 10m 이내에서만 작동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큰 임무를 맡게 된 크리링. 한편 드디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포포. 눈빛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트랭크스. 父さんは中に入って2ヶ月それでも納得がいかないらしくて 베지터는 또다시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았습니다. 셀은 완전체가 되기 위해 계속 18호를 찾고 있고 이들은 흡수를 피하기 위해 숨어 있었습니다. 부르마는 사이어인의 전투복을 전달하기 위해 신의 궁전에 왔습니다. 사이어인들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서로 각자의 길로 갑니다. 베지타とおめえの分の先祖だ. 悟空さんも修行頑張ってください 그렇게 베지터와 트랭크스는 셀에게 향하고 5군과 5번이 수련할 차례가 됩니다. 결국 18호를 찾지 못한 셀은 다양한 방법으로 18호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녀가 대답이 없자 마을을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셀이 마을을 전부 파괴시키고 있을 때 그 앞에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나타납니다. 베지터는 단숨에 길을 증폭시켰고 그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됩니다. 베지터는 초절정 간지 대사를 내뱉고 다시 한번 무차별 폭행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셀의 멘탈까지 살살 긁어버리죠. 셀은 의도했던 아니던 베지터에게 떡밥을 날리게 되고 베지터는 그 떡밥을 제대로 물어버립니다. 그때 정지 컨트롤러를 가져온 크리링은 마침내 18호를 발견하였고 그녀를 정지시키기 위해 가까이 접근합니다. 하지만 야미세 크리링은 컨트롤러를 작동시키지 못했고 18호의 눈앞에서 컨트롤러를 박살냅니다. 스윗하게 한마디 남기는 크리링. 그때 베지터는 셀이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셀을 풀어주고 보다 못한 트랭크스는 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셀은 트랭크스와 대치 중 마침내 18호를 발견하였고 셀은 그녀에게 돌진합니다. 트랭크스도 셀을 막기 위해 날아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베지터가 트랭크스를 날려버립니다. 그의 의도는 오직 완전체 셀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트랭크스는 18호를 보호하기 위해 베지터를 공격했고 그 사이 셀은 18호를 흡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외모까지 핸섬해진 완전체 셀이 등장합니다. 18호가 흡수당해 열받은 크리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셀을 공격해보지만 타격을 줄 리 만무했고 셀의 킥 한 방에 그대로 나가 떨어집니다. 다행히 선두로 회복할 순 있었지만 타격 한 방으로 크리링은 셀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링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트랭크스도 동의합니다. スーパーサイヤ人の限界を超えたけど
트랭크스 본인은 베지터의 힘을 뛰어넘었음을 느꼈으나 자존심 강한 베지터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완전체가 된 셀은 베지터를 갖고 놀고 있었고 자존심 상한 베지터는 셀에게 파워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슈퍼 베지터となったこの俺をなめるな! 급소를 공격했지만 셀은 전혀 타격이 없었고 이미 셀에게 상황이 기운 것을 인지한 트랭크스는 베지터가 의식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셀은 킥 한 방으로 베지터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이에 제대로 화나버린 베지터는 자신의 비기 파이널 플래시를 준비하면서 이걸 정면으로 받아보라고 도발합니다. 베지터는 파이널 플래시를 발사하였고 셀을 명중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상반신의 절반 가까이를 날려버리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그때 バカ笑いしよってこの私がピッコロの血を引いていることを 피콜로의 세포까지 가지고 있던 셀은 손상되었던 부분을 완벽히 재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포쇼가 시작됩니다. 당한 굴욕에 수십 배는 갚아주는 셀. 베지터가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한 트랭크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기를 최대한 증폭시킵니다. 기를 최대한 증폭시킨 트랭크스는 베지터의 귀환을 부탁하였고 본인이 직접 셀을 쓰러뜨리기로 다짐합니다. 트랭크스는 셀과 막상막하의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동등한 싸움을 하던 트랭크스는 계속 셀에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크릴링이 베지터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셀은 트랭크스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트랭크스는 자신의 풀파워를 끌어모읍니다. 풀파워로 기를 끌어모은 트랭크스는 셀을 공격하려 하지만 적중하지 못합니다. 사실 트랭크스의 변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파워에만 의존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엄청 떨어지는 부분이었죠. 셀은 이런 변신의 단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트랭크스는 전의를 상실해버렸고 셀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셀은 트랭크스를 죽이기 전 단기간에 파워를 급상승시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었고 그가 대답을 하지 않자 실력을 더 올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대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셀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되고 오공이 수련 중이라는 대답을 들은 셀은 무도 대회를 열겠다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룰은 다대1, 몇 명이든 좋으며 디테일한 정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알려주겠다고 하는 셀. 그리고 셀은 트랭크스를 살려둔 채 떠납니다. 선두에 의해 회복한 베지터와 크릴링은 트랭크스가 있는 장소로 왔고 트랭크스로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 듣게 됩니다. 베지터는 홀로 정신과 시간의 방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때 16호가 나타나 자신도 무도대회에 참가하겠다며 부르마에게 데려달라고 부탁합니다. いいよ、俺が連れてって頼んでやる。心配しなくていい、トランクス。こいつは多分悪いやつじゃないと思う。セルに飲み込まれたあの二人だってそんなにひどいやつじゃなく。 무한 긍정주의자 크릴링. 그리고 이는 후에 베스트 초이스가 됩니다. 브리프 박사는 16호의 수리에 힘씁니다. 셀은 무도대회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도착한 셀은 셀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セルゲームという武道大会を行うことにした。天下一武道会と違って諸君たちの代表選手が負けたら次の選手と交代するというやり方だ。降参するかリングの外に体の一部がついてしまったら負け。もし代表選手全員が私に負けてしまった場合、
그리고 모든 인원이 패배할 경우 모든 인간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셀. 그리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3시간 빨리 50 부자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옵니다. 초사이어인 상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말이죠. 당황한 오반의 양아버지 피콜로. 50은 트랭크스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듣게 됩니다. 혼자는 역부족이었던 브리프 박사는 딸 브루마와 함께 16호의 수리에 힘씁니다. そんなに悪いやつには思えんよ。とにかく妙な優しさを持っ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 50 부자는 각자가 원하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베지터의 자신이 있냐는 물음에 50은 셀을 잠깐 보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どうだ、ここが9日後に世界の運命を決めるセルゲームのリングだ。運命を決めんにしちゃせこいリングだな。つが完全体か違いには必ず出てやる。だからそれまで誰一人殺すんじゃねえぞ。いいな。 시합엔 반드시 나올 테니 그때까지 한 명도 죽이지 말라고 말하고 떠나는 50. 正直言って奴があそこまで強くなってとは思わなかった。 완전체 셀을 본 후기를 전달해주는 50. 그는 자신의 생각보다 셀이 훨씬 강했으며 자신은 아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시간의 방을 다시 쓰라는 피콜로의 말에 50은 5번과 하계에서 수련하겠다고 합니다. 9日間もありゃなんとか。あそこの中相当体にきつい。何もしてなくてもだ、あれじゃあ十分に休むことができねえ。でもおめえたちがまたあの部屋に入るのに文句を言ってるわけじゃねえ。今の言い方だと貴様の方が俺より実力が上だと言っているように聞こえる。 베지터에게 팩폭을 박아버리는 카카로트. お手芸頑張ろうな。武道大会でまた会おう。 그리고 50과 5번은 함께 카린에게 왔습니다. セルは本当にすげえやつだ。完全体になってさらに完璧の強さを手に入れちまった。 셀의 강함을 인정하면서도 너무나도 침착한 50의 모습에 카린은 뭐라도 발견했냐고 50에게 물었고 50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오바는 그 말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50은 자신이 길을 넣을 테니 셀과의 힘을 비교해달라고 합니다. 50은 자기 힘의 반 정도를 보여주었고 카린은 그래도 셀이 한 수 위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50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밝았습니다. 休んで3日特訓。ほんでもってまた3日休む。そして武道大会だ。 오바는 50의 이런 방식에 의문을 갖지만 괜찮다며 엄마를 부르러 가자는 50. 그리고 오랜만에 휴식을 취합니다. 悟空のやつ昔と全然変わんないみたいに自然だな。 마찬가지로 의문을 품던 지구 최강자 크리링은 무언가 테스트를 해보는데 試してやるか。何すんだよクリリン。いくらスーパーサイヤ人だって痛えもんは痛えんだ。 셀 게임을 며칠 앞두고 50 가족들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まったくなんでそんなに落ち着いてるんだ。心配すんなって。なんとかなるさ。 하지만 태평한 이들과는 반대로 많은 지구인들은 서로 피난을 가고 있었죠. 田舎の方が安全だと思いたくなりますからね。 그리고 다른 곳에선 군대가 셀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에도 셀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한 번에 정리해버린 셀. 군이 전멸한 소식을 라디오로 들은 50은 급히 신의 궁전으로 순간이동합니다. 50은 셀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피콜로에게 신과 분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지만 이미 한번 합체해버리면 다신 나뉠 수 없었습니다. 50은 현재 살아있는 나메크인들 중 한 명을 찾아 지구로 데려와 새로운 신의 자리를 맡길 계획을 세웁니다. 50은 개방을 찾아가 나메크인들이 살고 있는 행성의 방향을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바로 순간이동합니다. 과거 최장로로부터 50의 이야기를 들은 나메크인들은 50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고 50은 바로 본론을 말합니다. 적임자가 있다고 하는 최장로는 곧바로 덴데를 추천합니다. 息子さんのごはんくんやクリリンさんとは仲のいいお友達です。だけどドラゴンボールを使えねえと。大丈夫。デンデはこう見えても優秀な竜族です。きっと
いい神様になれる。悟空さん、地球の平和を祈っています。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공은 덴데와 함께 지구로 이동합니다. この人新しい神様。本当にデンデに神様が務め 크릴린과 오반도 오랜만에 덴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덴데는 곧바로 지구의 드래곤볼을 복원시켰습니다. 기존의 것을 복원하는 작업은 남의 급여일 때와는 다르게 소원이 2개로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곧바로 복원이 가능했기에 그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덴데는 드래곤볼의 복원에 성공합니다. 오공은 곧바로 드래곤볼을 찾아 나섭니다. 한편 방송국에서는 지구인의 영웅 미스터 사탄이 셀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大丈夫でしょうかミスターサタン相手のセルは軍隊をも全滅させて 셀이 군을 전멸시킨 건 트랙이며 자신이 셀을 쓰러뜨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탄. 셀게임은 앞으로 1시간 남았고 출발하려는 찰나 모두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一つの願いでたくさんの人が生き返れるように 지구의 드래곤볼처럼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 대신 한 번 살린 사람은 2번 살릴 수 없다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역시 천하태평한 오공. 知らなきゃって相手はあのセルなんだぞいいからいいから早く行こうぜ12時過ぎちまうぞ 셀게임 현장에는 어느새 취재팀이 와 있었고 우리의 영웅 미스터 사탄이 등장합니다. おおやはりサタンです 제트 전사들도 모두 셀게임 현장에 도착합니다. 16분은 완벽히 수리되어 크리링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お互い頑張ろう 이 와중에도 목적의식은 분명한 16호. 暗いやつだなこいつ 사탄은 자신이 먼저 나서려 합니다. 진심으로 사탄이 걱정되는 오공. 그는 기선제압을 위해 기와장 격파 퍼포먼스를 보였고 초간지 대사를 내뱉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킥과 함께 시작된 사탄의 선빵. 그리고 셀의 비켜치기 한 방에 저 멀리 날아갑니다. 正直言ってさ 하지만 사탄은 역시 지구의 영웅답게 살아남았습니다. さすがのセルもあんなのを殺すのは嫌だ 그렇게 제트 전사에서는 오공이 첫 출전하게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싸움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두 사람. 오공은 100% 풀파워를 개방하였고 셀도 파워를 개방합니다. 本当にすげえ気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크게 놀라지 않는 오반. 둘은 정말 막상막하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셀은 갑자기 길을 모으더니 풀파워로 에네르 기파를 때려버립니다. 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순간이동으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한 오공. そうか貴様は以前にも突然瞬間移動だ 셀은 오공이 날아오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 오공은 지상을 향해 풀파워 에네르기파를 준비합니다. 저기서 쏘면 지구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상황. 이건 페이크였습니다. 셀 앞으로 순간이동해서 갈겨버리는 거고. 그렇게 셀의 몸통은 절단되었지만 피콜로의 세포가 있었던 셀은 곧바로 재생에 성공합니다. 오공은 최후의 공격을 날려보지만 셀은 그 공격마저 보호막을 치며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죠. 이미 대세는 셀로 기울어버린 상황에서 그는 오공에게 선두를 먹고 다시 싸우자고 제안하는데 오공은 풀파워를 풀더니 셀에게 지지를 선언합니다. 자신만만하던 오공의 히든카드를 기대했던 전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悟空が降参するなんて今までそんなことあったか孫悟空その言葉の意味することが分かっている
세르, 간찌개 쓴나요? 그러면서 오공은 다음 타자를 지명하겠다고 하는데 다음 타자가 셀을 쓰러뜨린다고 확신한 오공은 마음 놓고 항복했던 거였죠. 오공이 말한 다음 타자는 바로 오반이었습니다. 찐으로 걱정하는 양아버지 피콜로. 精神と時の部屋で深く深く封じ込まれ 오공은 오반에게 아까 싸움에 대해 물어봅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한 게 아니지 않냐고 대답하는 오반. 하지만 오공은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이었고 이것 때문에 오반이 계속 의아한 표정을 보였던 것이었죠. 평화로운 세상을 되찾기 위해 오반이 다음 타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크릴링에게 선두를 하나 달라던 육공은 셀에게 선두를 줘버리는 엄청난 빌런 짓을 해버립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공평을 따지는 사이어인의 본성. 셀은 선두를 묶고 곧바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오반 또한 곧바로 길을 풀파워로 땡깁니다. 사이어인 지구인 혼혈 최강의 전사 오반의 등장. 그렇게 지구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됩니다. 오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피콜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반은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셀에게 그만 싸우자고 말하죠. 僕は小さい頃から怒りでカッとなると自分でもよく自分の意志を超えとんでもない力でめちゃくちゃな戦いを始めてしまうらしいんだ. 진심으로 싸움을 싫은 오반. 하지만 그런 오반의 말은 싸움을 끝내긴커녕 셀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고 오반을 껴안더니 또다시 괴롭힙니다. 역시 오반의 진정한 아버지는 피콜로였습니다. 상황이 파악된 오공은 크릴링에게 선두를 요청합니다. 그때 셀은 괴롭히던 오반을 내려놓더니 크릴링에게 가서 남은 선두를 빼앗아버립니다. 그렇게 오반과 셀이 대치 중이던 때 멀리서 16호가 날아와 셀을 껴안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몸에 있는 자폭장치로 셀과 함께 자폭해버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자폭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폭탄은 너무나도 위험한 파워를 갖고 있었기에 브루머와 브리프 박사가 수리 중 제거해버렸던 것이었죠. 한시름 놓은 셀은 곧바로 16호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셀이 차버린 16호의 머리는 사탄 앞에 떨어지죠. 제트 전사들의 수를 세던 셀은 공포의 셀 주니어 7마리를 낳습니다. 바로 명령 이행하는 주니어들. 베지터와 트링크스만이 겨우 비빌 정도로 주니어들은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탄과 기자들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16호가 자신을 오반에게 데려달라 합니다. 16호는 사탄의 제일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고 사탄은 16호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やめてくれって言ってるだろ。あともう一押しといったところだな。
사탄은 오반을 향해 16호의 머리를 힘껏 던졌고 오반의 앞에 떨어진 16호는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罪ではない。気持ちはわかるが、もう我慢することはない。俺の好きだった自然や動物たちを守ってやってくれ。 그리고 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余計なお世話だ。出来損ないめ。 그 광경을 바로 앞에서 본 오반은 오공의 계획대로 분노를 일으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초사 여인 2 오반이 탄생했습니다. 셀에게 다시 선두를 빼앗은 오반은 셀 주니어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합니다. 그렇게 강했던 셀 주니어 7마리를 순식간에 전멸시켜버린 오반. 오반은 셀에게 빼앗은 선두를 트랭크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크리링은 다행히 죽지 않았고 선두에 의해 상처를 회복합니다. 다른 전사들도 상처를 회복하고 오반이 편히 싸울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줍니다. 셀은 한 대도 맞추지 못하자 본격적으로 자신의 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구 전체가 흔들릴 만큼 강한 기였지만 오반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셀은 기스펀치를 날렸지만 오반은 전혀 타격이 없었고 받은 것의 몇 배로 되갚아줍니다. 단 2번의 펀치로 셀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킥 한 방으로 멀리 날려버리죠. 고작 어린아이에게 공포를 느낀 셀은 하늘 높이 뛰어올라 에네르기파를 준비했고 오반은 피하지 않고 에네르기파로 맞받아칩니다. 힘의 압도적 차이로 인해 두 에네르기파는 셀 쪽으로 향하고 셀은 에네르기파를 정통으로 맞아버립니다. 죽진 않았지만 신체에 큰 훼손을 입은 셀, 그리고 오반의 간지석소. 오공은 오반에게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지만 오반으로부터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오반에게 오공은 다시 한번 소리쳐보지만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셀은 훼손된 신체를 복구하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셀은 전에 트랭크스가 했던 것처럼 전투력을 힘에 몰빵해버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예상했던 대로 셀은 오반을 한 대도 맞추지 못했고 카운터만 제대로 당해버립니다. 큰 충격을 받아버린 셀은 급기야 흡수했던 18호까지 토해내버립니다. 18号だ! 18号! 吐き出した! 게다가 신체까지 1차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완벽한 오반의 승리가 눈앞에 보였죠. 하지만 그때 셀의 몸이 갑자기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풍선처럼 거대해진 셀. 그리고 그는 곧 자포간다고 말합니다. 오반은 공격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셀의 자폭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1분. 오공의 말을 무시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오반. 오공은 갑자기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니 오반과 셀 앞으로 순간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셀과 이동해버립니다. 그곳은 바로 개왕성. 셀은 결국 개왕성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오반을 위로해주는 크리린.
그리고 셀에 의해 희생된 4인방은 저승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셀의 영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死ねば誰でもまずエンマのところに魂が行くことになっておる。 셀은 죽지 않았던 것이죠. 死んでおらん。 그때 지구에 강한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나타난 빔이 트랭크스의 가슴을 뚫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베지터. 셀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완전체 상태로 말이죠. 트랭크스는 즉사해버렸습니다. 셀의 머리 안에 있는 핵이 파괴되지 않는 한 셀은 무한정 재생이 가능했는데 자폭했을 때 핵은 운 좋게 파괴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18호 없이도 완전체로 재생되었으며 이전보다 훨씬 파워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죽을 위기를 견디면 강해지는 쌓여있는 세포덕이라 추측되며 손오공의 순간이동까지 카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반은 다시 길을 폭발시키고 죽은 손오공의 복수를 하기 위해 전투에 돌입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트랭크스가 죽은 것을 본 베지터는 깊은 분노를 표출하였고 갑자기 셀에게 돌진합니다. 베지터는 온 힘을 다해 셀을 공격했지만 상처 하나 없이 나타난 셀은 베지터를 공격하였고 베지터는 곧바로 전투불능 상태가 됩니다. 셀은 베지터에게 에너지팔을 날렸고 오반은 부상당한 베지터를 구하려다 한쪽 팔에 큰 부상을 입고야 맙니다. 셀은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한번 에너지팔을 준비합니다. 오반은 의지를 상실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오공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저승에서 개왕을 통해 오반에게 말하고 있었고 자신있게 에너지팔을 쏘라고 전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하는 오반. 오반도 에너지팔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오반 쪽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오공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오반을 응원하지만 역시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반의 힘이 끝에 다다를 때 베지터가 멀리서 에너지팔을 쏴 셀의 시선을 끌었고 그때 오반은 온 힘을 다해 셀을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셀은 각성한 오반에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승리를 만끽하는 오반. 이들은 오반과 트랭크스를 데리고 신의 궁전으로 떠나고 자존심이 바닥끝까지 떨어져 버린 베지터는 피콜로의 성의를 무시합니다. 완전히やられた。あいつら親子に。俺はもう戦わん。 한편 모두 떠난 자리에 사탄만이 남아있었고 기절에서 깨어난 기자는 사탄에게 영문을 물었으며 또 셀은 어떻게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엉겁결에 자신이 쓰러뜨렸다고 말해버리는 사탄. わしが倒しちゃったかななにあいつらがつまらん光の玉のトリックでダラダラやってたもんだからイライラした私がいい加減にしろとビシッてセルをぶっ飛ばしてやったのさそれであの弁当売りの少年とか他の連中わしに礼を言って帰っていった 그렇게 사탄은 지구를 구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미스터 사탄의おかげで 오반은 덴데에 의해 회복되었고 18호도 덴데에 의해 회복됩니다. 18호에게 크리링의 어필을 도와주는 피콜로. 눈치 없는 오반. 하지만 18호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졸지에 실현당해버린 크리링. 덴데는 신룡을 소환했고 18호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셀에게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고 트랭크스가 부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한 18호. 그리고 역시나 2번 죽었던 오공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오공을 살리고 싶었던 일행은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둘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왕을 통해 오공이 나타났고 このオラが悪い奴らを引きつけてるみてえだってな。だからオラがいねえ方が地球は平和だって気がすんだ。 그렇게 오공은 부활을 거부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いつも置いてけぼりを食うのは奴を殺そうとしていたこの俺に先祖を食わせてその上神になることも断りやがった。 お父さんありがとう。 신룡은 계속 2번째 소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야무치가 이상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계속 혼자 고민하던 크리링은 인조인간들을 원래 인간으로 되돌릴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인조인간들의 힘은 신룡을 크게 초월하고 있어 이뤄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링은 이번엔 인조인간들의 몸에 있는 폭발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신룡은 바로 그 소원을 이뤄줍니다. 소원을 다 이뤄준 신룡은 사라집니다. ヤムチャさん、すいませんでした。俺が勝手なことしちゃったから彼女にネックレスあげられなくて。 뻘쭘한 야무치. あれはギャグに決まってんじゃねえか。そんなくだらねえことにシェンロン使えるわけないだろうよ。 천진반은 왜 17호까지 제거했는지 물어보고 크리링은 자신의 본심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몰래 18호가 듣고 있었습니다. 자웅동체인 남의 그인에겐 어려운 연애 감정. 그때 숨어 있었던 18호가 갑자기 나타나고 18号バカ17号は私の双子の弟だ。だからってその気にならない。爆弾のことだって感謝なんかしてないからな、このタコ。 폭언을 내뱉긴 했지만 여지를 주며 18호는 떠납니다. おいおいクリリン、またななんて言ったってことは少しは希望が出てきたんじゃないか。落ち着けよクリリング。怪物だけど綺麗な顔してっから期待なんかしない方がいいぞ。 피콜로에겐 연애가 너무 어렵습니다. やっぱり悟空がいないと寂しいや。 천진반은 전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多分みんなとももう会うことはないと思う。みんなトランクス、今のお前の力なら未来の人造人間も簡単に倒せるだろうが頑張れよ。 그리고 트랭크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며 떠나는 천진반. トランクスさんはいつ未来へ立つのですか？今日は一晩ぐっすり寝て明日立とうと思ってます。明日カプセルコーポレーションに行きますからね。じゃあまた。 야무치는 트랭크스에게 베지터의 일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죽었을 때 베지터가 한 행동을 듣고 트랭크스는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오공의 부고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치치. 트랭크스는 미래로 돌아가기 전 일행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룬 트랭크스는 기쁜 마음으로 미래로 돌아갑니다. 트랭크스가 있었던 미래에는 여전히 17호와 18호가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트랭크스는 무사히 미래로 복귀합니다. 背がずいぶん伸びたんじゃない？神様の宮殿に精神と時の部屋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そこで修行すると1年間がたった1日で過ぎちゃうんです。 どっちにしても無事に帰ってきてくれてよかったわ。その顔だといいことあったみたいだけど。 트랭크스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そうか。結局孫君は死んじゃったのか。父さんとも一緒に戦いました。 베지터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는 트랭크스와 俺がセルにやられた時真剣になって怒って 깜짝 놀라는 부르마. じゃない。あのベジータがあいつそんな一面あったんだ。 그때 방송에서 인조인간이 마을을 습격하고 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전보다 훨씬 강해진 트랭크스는 인조인간과 마지막 결전을 앞두게 됩니다. この時代も平和にしなくちゃ。はい。まるでガキだな。コンピューターゲームに 마을을 박살내고 있는 이들 앞에 트랭크스가 나타났고 17号、18号、貴様らもこれまでだ。片付けてやる。17号、私さ、無視。殺された仲間たちの、そして今度は
ごはんさんの敵。 트랭크스는 그렇게 고전했었던 17호와 18호를 단숨에 제거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더 남아있었죠. 트랭크스는 17호와 18호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 과거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견했던 대로 셀이 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そこにいるのは分かってるぞセル。俺を殺し卵に戻ってタイムマシンに乗り過去に行って17号と18号を吸収するつもりなんだろう。 깜짝 놀란 셀. その計画は失敗だ。セル、完全体のお前は確かにとんでもない強さだった。だが今のお前なら俺でも十分倒せ。貴様の力では俺様は愚か。17号や18号ですらもと。なぜ17号と18号はいなくなったんだ。やはり2人が消えてしまったのは貴様。 트랭크스는 마을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만으로 셀을 멀리 날려버립니다. 절대로 셀을 과거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트랭크스는 셀을 하늘 높이 날려버리고 결국 셀을 완벽히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트랭크스가 살아가는 미래에도 잠깐이지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全てが終わりました。ありがとう、みんな。ありがとう、悟空さん。